자, 이렇게 어깨가 주된 에너지로 쓸 때 내 몸통의 늑간근들은 자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팔을 사용하실 때 팔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몸통이 이길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십견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팔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우리 몸 그리고 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몸통이 자기 에너지를 유지하고 팔을 사용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몸은 자기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팔은 너무 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쭉 보시면 이제 요즘은 이렇게 몸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늑간근 엄청 중요하죠. 근데 늑간근을 그렇게 잘 써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 늑간근이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이 늑간근들이 쫙 이런 에너지를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상 이 늑간근들은 서서히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에너지를 갖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손, 그다음에 팔, 뭐 어깨 이런 사용들이 점점 많은 일들을 해서 세지게 되잖아요. 여기는 점점점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우리 팔은 점점점 에너지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갈비뼈 사이가. 그러나 어깨는 점점점 앞으로 오거나 퍼지거나 팔의 힘은 너무너무 세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자, 늑간근을 먼저 키우셔야 되겠죠. 자, 늑간근이 세지고 우리 팔의 에너지는 늑간근을 능가하지 않아야 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 생각해도 잘 안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없을 때 불쑥불쑥 이 팔이 먼저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 이게 서서히 우리가 이 비율을 좀 맞춰보자고요. 팔이 너무 세지 않도록 우리 몸통의 에너지를 조금 유지하면서 팔을 쓰도록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벌써 이 상태가 되면 경추가 뒤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자, 경추가 뒤로 가면서 흉추 1번에서 늑간근들을 쫙 이렇게 에너지를 하고 팔을 쓰실 때 자, 우리 뭐를 쓰냐면 손이 먼저 가시면서 팔꿈치도 데려가고 어깨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뭐도 데려가냐면 우리 이 광배에서 이제 소원근, 대원근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때 늑간근들이 뒤로 가기가 어려워요. 늑간근들이 이때 뒤로 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되게 어떤 분들은 로봇 같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긴 하지만 자, 늑간근들이 가시면서 팔꿈치가 가셔서 쓰는 거죠. 이 늑간들이 앞뒤로 확장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쓰게 되면 어깨가 생각보다 거의 안 써져요.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는, 어깨가 올라가는 이러한 에너지들을 거의 쓰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어깨가 주된 에너지로 쓸 때 내 몸통의 늑간근들은 자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흉추 1번과 2번 이쪽 부분의 앞뒤 확장, 늑간근들이 앞뒤로 확장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늑간근들이 자기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손을 쓸 수 있게. 자, 우리 몸통이 손보다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쓰실 때 몸통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쓰시면서 특히 저희 이 겨드랑이 옆부분 이 부분의 늑간들이 앞뒤 확장을 하면서 팔을 쓸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 팔꿈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늑간근들이 첫 번째로는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우리 광배, 척추 급돌기에서 시작도 하고 어깨뼈 하각에서 시작도 하는 이렇게 뭐 천골 주변에서도 이렇게 장골 주변에서도 시작하는 이 광배가 시작점이죠. 여기는 끝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끝점을 잡아당기면서 팔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 뭐 소원근이나 대원근이나 견갑골에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팔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자, 시작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잡아당기고 쓸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몸이 틀어지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왼손을 쓰고 있지만 왼손 자비들은 계속 이렇게 쓰시겠고 오른손 자비들은 계속 쓰시겠죠. 자, 이런 에너지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늑간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활성화되는 늑간근이 있고 아예 사용을 못하는 늑간근이 있죠. 균형적으로 좌우 동일하게 앞뒤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런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런 에너지가 될 때, 자, 이렇게 어깨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이런 에너지가 되겠죠. 자,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어깨를 내려야지. 자, 이렇게 되면 속에 있는 늑간근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게 되죠. 그렇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과 뒤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자, 극돌기, 횡돌기가 뒤로 가시면서, 자, 쇄골복장뼈 앞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늑간근들을 써서 우리 횡격막 밑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앞뒤로 확장할 수 있게 이런 에너지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에너지를 지키면서 이제 손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팔꿈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어깨가 올라가서 윗팔을 데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될 땐 여러분 늑간근이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늑간근을 확장을 하고 이제 제가 윗팔이나 어깨를 써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늑간이 따라가지 않는 힘만 있어도 아까보다는 조금 덜 이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뭐 윗팔을 전혀 안 쓰거나 어깨뼈를 전혀 안 쓰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어떠한 동작들은 이렇게 윗팔이나 아니면 어깨뼈를 써서 어떤 동작들을 해내야 되는 동작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에도 내가 이 늑간을 지키는 거죠. 갈비뼈를 지키는 거죠. 몸통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몸통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힘이 팔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골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코어를 계속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어는 사실은 뭐 요 부분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코어가 너무 좋다. 코어는 강화됐었어. 코어는 강화되고 있어. 라고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없는데, 그쵸? 갈비뼈는 다 내려왔는데 코어가 12번째 횡격막이 너무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 위아래에서 다 도와줘야지 이 코어가 유지가 되는 거고, 코어가 유지가 되면 또 위아래도 같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폴드브라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이제 올라가서 옆으로 펴지는 이런 에너지를 쓰실 때 이제 무용적인 동작에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뒤로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의 팔꿈치가 앞뒤로 확장하는 그 중간에서 옆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확장되지 않고 손을 들면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을 앞뒤로 확장하시면서 여기 앞뒤 사이 정중앙으로 팔꿈치가 가시는 거죠. 앞뒤도 확장하는데 거기서 멀리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폴드브라를 쓰실 수 있어요. 어깨뼈가 개입되지 않고 어깨뼈가 뭐 눕거나 아니면 안으로 밀리거나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늑간근들만 충분히 잘 쓰셔도 어깨뼈가 딱 들어오셔서 자, 광배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뭐 어깨뼈랑 연결되는 회전근개 이런 부분들 다 들어오시면서 팔꿈치가 멀리 가는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들도 손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몸통에서부터 팔꿈치가 옆에 있는 위치에서 손이 아래로, 팔꿈치가 옆에 있는 위치에서 손이 앞으로, 팔꿈치가 옆으로 가면서 손까지 벌려서 옆으로 알라스 공드 동작을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앞뒤로 확장하면서 팔꿈치가 앞뒤로 확장한 거 옆에 있는데 손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 그래서 머리보다는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뒤집어지지 않게. 이런 에너지가 몸통이 앞뒤 확장이 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을 사용하실 때 팔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몸통이 이길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십견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늑간들이 뒤로 가면서 광배나 회전근개를 시작점에서부터 수축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증들이 없을 수 있죠.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시작점에서 수축하는 게 아니라 끝점에서 시작점을 바깥으로 빼서 잡아당길 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속근육, 겉근육이 다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서 팔을 쓰게 되면 이러한 통증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나눠봤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늑간 잘 챙기셔서 팔 사용하는 거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